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실용수학 같이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수업 듣느라 또 고생 많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보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바로 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식 세 번째 시간으로 진위계수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어요. 우리 저저번 시간에는 저저번 시간에는 불쾌지수에 대해 배우고 저번 시간에 체질량지수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접해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인 진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소득 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은 오늘 수업 잘 들어보고 이렇게도 소득 불평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구나, 아니면 소득이 어느 정도로 골고루 잘 분배되는지 측정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그런 수치가 이렇게 사회와 연결지어서 또 이렇게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울 이 진위계수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래프 같은 것도 그려보면서 꽤나 재밌는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 같이 학습 목표 무엇인지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는 우리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수식의 의미를 이해한다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그 진위계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진위계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위계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진위계수가 소개되어 있어요. 자, 진위계수가 무엇이냐?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 뜻이 진위계수의 뜻인데, 지금 보니까 로렌츠 곡선과 완전 균등선, 그것이 이루는 면적을 불평등 면적이라 하는데, 이 불평등 면적을 완전 균등선 이하의 면적과 대비한 비율을 진위계수라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죠. 선생님도 이렇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같이 이게 무엇인지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듣고 편하게 듣고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수치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그 정도로 따라오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진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렌츠 곡선이라는 그런 특이한 이름의 그런 곡선부터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를 이용해서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표에 화면에 아까 나타났던 그 표가 이렇게 있는데, 표에는 지금 인구 누적 비율이랑 그리고 소득액 누적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전체 인구는 이렇게 세계 인구 전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게는 동두천시의 그 인구 전체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조사하려는 그 인구 전체에서 그 아래쪽에서 몇 퍼센트까지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소득액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인구 누적 비율이 20%일 때 소득액 누적 비율이 5%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잘랐을 때 20%, 아래쪽에서 20%를 소득액이 낮은 순서대로 20%를 잘라내면은 이 20%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전체 돈의 5%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5%만 20%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가운데 60%와 20%, 그러니까 인구 누적 비율이 60%일 때 소득액 누적 비율이 20%라는 뜻은, 이렇게 전체 인구에서 이렇게 60%를 밑에서 60%인 사람들을 다 모아봤을 때
이때의 전체 소득에서 20%만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60%인 사람들의 그 모든 돈을 모아 보니까 전체 돈의 20%가 모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나머지 상위 40%,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40% 사람들이 바로 전체 이 돈의 80%를 갖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이 표는 뭐 통계청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그럼 로렌츠 곡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축을 두 개를 그려줘요. 이 축에는 각각 여기 있는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액 누적 비율이 나타나게 돼요. 가로축의 인구 누적 비율, 인구 누적 비율을 적어주고, 세로축에는 여기 나머지 있는 소득액 누적 비율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얘네 단위는 퍼센트, 둘 다 비율이니까 퍼센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우리가 축까지 그려줬어요. 여기가 원점이고, 자, 그래서 누적 비율이니까 우리 100가지, 최대가 100가지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100, 여기도 100가지가 이렇게 최대이고, 자, 지금 인구 누적 비율 보니까 20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절히 잘라서 20, 40, 60, 80 이렇게 눈금을 그려줘요. 그리고 이제 위쪽, 이렇게 위로 가는 그 축에 소득액 누적 비율도 한번 써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히 잘라서 5, 10, 20, 50, 그리고 끝에 100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20일 때 5%예요. 그러니까 20%일 때 5%. 얘네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 점을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찾아서 찍어주고, 그리고 40일 때 10이니까 여기 40일 때 10이다. 이렇게 교차하는 점을 찍어주고, 또 이제 60일 때 20. 이런 식으로 얘도 찍어주고, 얘도 찾아서 찍어주고, 얘도 찍어주면은, 자, 이 표를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액 누적 비율이 나타나 있는 표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사이사이를 점점 메꿔주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봤던 이런 활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점을 이어주면은 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활 모양의 곡선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로렌츠 곡선이에요. 얘가 로렌츠 곡선이고, 자, 그러면 이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진위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로렌츠 곡선을 그리는 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렌츠 곡선을 그렸다고 했을 때 그때 진위 개수를 또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렌츠 곡선을 그려주고, 로렌츠 곡선을 그렸으면 우리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 끝에 원점과 그리고 맨 끝에 100과 100을 이어주는 이 맨 끝점, 이 두 점을 이어주는 이런 직선, 이것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직선을 이어주면 바로 이 직선, 이 대각선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얘는 균등 분포선이다. 균등 분포선이다 라고 이름 붙여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는 이거를 뭐 소득 분배 균등선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균등 분포선 아니면 뭐 소득 분배 균등선. 자, 그러면 이 이름에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직선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선이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 소득액이 굉장히 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고, 아니면 이렇게 되게 가깝게, 이 대각선과 되게 굉장히 가깝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각각의 경우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직선과 가까워질수록 이 소득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그 수익이 잘 분배돼 있다. 그러니까 뭐 사장이든 아니면 밑에 있는 임금, 그런 고용자든 피고용자든 굉장히 모두가 평등하게 돈을 벌고 이렇게 잘 그 소득액이 잘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점점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상태의 곡선이 그려진다면 얘는 잘 분배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뭐 사장은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진위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진위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로렌츠 곡선과 균등 분포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진위계수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해줘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분모로 놓고 분수로 나타낼 건데 얘를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그러니까 뭐 수박처럼 생긴 이런 모양, 수박처럼 생긴 모양을 그 넓이를 구해줘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분모로 하고 이런 활 모양의 그런 넓이를 분자로 하면은 바로 이 수치가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로렌츠 곡선이 어떻게 되든 똑같을 거예요. 얘가 어차피 직선이 있고 이 축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정해져 있는 그런 수치예요. 이 넓이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로렌츠 곡선만 변해요.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직선에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각선과 여기 사이에 이 넓이만이 계속 변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활 모양의 넓이가 점점 변하게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이 곡선이 점점 이 직선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소득이 잘 분배되고 있다는 그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점점 붙을수록 얘는 넓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소득이 잘 분배되어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얘 밑에 있는 분모는 같기 때문에 이 진위계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가 0이 되면 0이 될수록 점점 그 소득은 잘 분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넓어질수록 아까 뭐라 했죠? 뭐 사장은 굉장히 많이 벌어가는데 신입사원은 조금밖에 못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런 소득이 잘 분배되지 못하고 한쪽에 그 위에 상류층에만 모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위계수가 점점 커질수록 이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구나, 이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지 못하고 한쪽에만 이렇게 쏠리게 그렇게 분배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무슨 뜻인지 정리하면은 이 진위계수라는 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분배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진위계수라는 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배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진위계수를 이용해서 이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점점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석해 본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시 상황 보면서 이 통계청에서 갖고 온 그 자료 보면서 우리 이걸 어떻게 또 써먹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우리 이렇게 통계청에서 낸 자료로 이렇게 진위 계수가 변화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조금 진위 계수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가장 낮은 점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걸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점점 이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점점 진위 계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위 계수가 낮아진다는 뜻은 그 부의 분배가, 소득의 분배가 잘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고, 소득의 분배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점점 그 상류층에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만 이 돈을 버는 세상에서 점점 모두가 잘 벌고 모두가 잘 이렇게 사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진위계수를 측정한 다음에 이렇게 그 변화 상태를 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상태는 어떠한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진위계수는 사회의 그 건강한 정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어느 정도로 평등한가, 모두가 다 살기 좋은 그런 사회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위계수라는 것은, 오늘 배웠던 이 진위계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수치일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진위계수랑 한번 이 한국의 진위계수랑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봐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배웠던 이 진위계수라는 것, 그리고 로렌츠 곡선을 그리는 것,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보고, 특히 이 로렌츠 곡선, 그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과정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이니까 선생님이 점을 찍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 이런 곡선 형태로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위계수가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찾아봐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의 수식 네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물가지수라는 것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자, 물가지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물가지수라는 거 뭐 뉴스나 그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막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물가지수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더 이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잘 정리해 놓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수업도 잘 준비해주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